윤 대통령 측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하는 건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며 재판관의 진실 발견 의무가 신속성에 가려져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건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신문 시간과 증인 수입니다. 증인 한 명당 주신문과 반대신문 각각 30분, 이후 진행되는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15분씩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어서 마냥 기계적 균형을 맞출 게 아니라 반대신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루에 증인을 서너 명을 일주일에 2번 신문하는 방식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신문 시간 제한과 증인 수는 모두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전원일치로 결정된 사항이고 조건은 국회 측이나 윤 대통령 측이나 마찬가지란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는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전에 질문지 등이 상대편에 공개돼서 사실상 패를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는 양측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건 증인들의 진술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겁니다. 헌재 증언보다 진술 조서를 더 우위에 두는 건 공판 중심주의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며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조사 과정에서 영상이 녹화되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조서 등에 한해 증거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내일과 오는 13일 두 차례만 남았습니다. 증인 신문도 종반전에 접어든 건데 내일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다수 국무위원이 흠결을 증언했던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일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경찰과 소방에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엔 조태용 국정원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앞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증언이 엇갈리는 조태용 원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하나씩 따질 걸로 보입니다. 조성현 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는지 확답하지 않았는데